오케이. 그리고 딱 5월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3, 4월 달은 계잡주 조심. 그리고 5월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될 거, 거래 정지될 거 다 결정되기 때문에 작업의 연속입니다. 작업장. 근데 작업장도 작년까지 해가지고 끌고 온 애들은 힘들어요. 제가 필룩스 좀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만은 작년에 잘 작업을 했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그 친구들이 엑시트를 못하고 1년이 도래해가지고 그 전환 사채꾼자 명동 사채 애들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주가를 많이 엑시트를 다 못하면 그건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예전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래서 넷패스 신소재 지난해 연말에 어느 정도 엑시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애들이 한 번 작년에 한 애들은 그게 빠지는 구간이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월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넷패스 신소재는 작업한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유비크스 홀딩스처럼 아직까지 주주들이 갖고 있는 애들은 잘 안 죽습니다. 뉴지랩처럼 뉴지랩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얘네들이 주포들이 지고 있는 애들은 잘 안 죽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저도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한큼 유지맥스도 마찬가지죠. 무지하게 많죠. 에코마케팅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이 종목을 지금 사고 안 사고를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애들이 그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난장판이라는 거죠. 작업의 난장판. 그리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괜히 경협주에서 개고생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해도 안 넣어져요. 저는 그리 봅니다. 오늘도 그냥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많은 투자가들이 물론 이 방송을 제가 유튜브도 올려둘 건데 아직도 여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장이란 게 빨리빨리 변합니다. 제가 어저께 SBS 8시 뉴스를 보고 기가 찼어요.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발사한 것도 미사일이 맞는데 미국이 미사일이라 말 안 했다고 발사체라 말하고 또 어제는 미사일이라 그러고 하루 전날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대북적 식량 지원한다 그러다가 어제 미사일 쐈다고 한 번만에 물론 제가 볼 때 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자한당도 정말 너무 네거티브로 갑니다만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이게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은 잘 나왔는데 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런 애들한테 자 설정해보세요. 한마디 생각해보세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좋다. 경협이 됐다. 아난티가 다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딴 놈이 갑니다. 예. 다른 걸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세력이고 테마를 만들 건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재료가 들어오면 애들 때가 안 묻은 종목을 가지고 움직이지 기존에 때가 묻어가지고 애들 개고생하는 종목 가지고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그거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생각해요. 왜 신라젠을 제가 자꾸 아니라 그러냐면 신라젠을 안 해도 돼요. 바이오가 좋으면. 이 많이 물린 주식을 제가 세력이에요. 제가 주표고 제가 명동에서 주차장 운영하면서 돈 돌리는 사람이에요. 한 100억 질러볼까 하는데 50% 먹게.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 거냐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을 고집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수소차도 마찬가지. 언젠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움직이라 보는데 지금 있는 이 수소차 테마들이 나중이 되면 또 바뀌어요. 예? 이 SP올셀 이 좋은 회사가 수소차 테마에 뭉쳐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좋은 회사죠. SP올셀. 근데 이 주가가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2만원 깨는 거 시간 문제 아니에요. 괜히 테마에 엮여가지고. 예,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초반에 이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상이 잘 안 됐다 이렇게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전면전입니다.
예, 전면전이라는 거는 미국이 때리고 중국도 때리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사람들은 저도 마치 가끔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협상의 주도권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왜 트럼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꾸 트윗을 하니까 트럼프처럼 보이는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나 모든 것을 비교해보면 예? 비교해보면 과연 미국이 중국 시진핑한테 오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 2% 전후 성장을 해요. 중국은 못한다 해도 6.5%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애들이 돼지고기를 하루 안 먹어버리면 그 다음날 돼지고기 재고가 아마 서울, 대한민국을 다 덮어버릴 정도일 겁니다. 그죠? 생산, 소비 다 1위가 중국이에요. 일부에서 말하는 협상이 잘 안 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판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애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중국과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라도 국채를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위안화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최근에 보면 좀 길어지네. 위안화가 만약에 어디 갔니? 오늘도 올라가죠. 6.8위안까지 올라가는데 그죠? 오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 놈들이 이렇게 했어요. 2월달에 관세를 딱 때린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6.25에서 6.95까지 때리죠. 계산기 어디 갔니? 똑똑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멍청한 거라니까. 어디 갔어? 계산기. 잠깐 알아서 잘 나오라 그러고 잠깐 요거 마무리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산기가 어디 갔니? 이거 지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관세 때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환율과 장난치는데 계산기가 어디 갔니? 보조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 계산기 여기 있다. 잘 보세요. 6.95죠. 여기가 6.25 정도 되죠. 아주 똑똑한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이. 작년에 중국이 10% 인상했잖아요. 관세를. 그죠? 정확하게 통화를 가지고 10% 철화를 시켜버립니다. 미국이 10% 관세 때려봤자 얘네들은 환율을 가지고 다 막아버린 거죠. 쌤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안 입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25% 때리면 이제 위안화가 7위안을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6.25 곱하기 1.25니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바라볼 때 오늘 최근에 위안화에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면 만약에 위안화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돌아버리죠. 관세 때리면 뭐예요? 환율에서 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이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어쨌든 월봉을 보면 이제 월봉에서는 바닥이 안 보이죠. 음봉이니까. 그죠? 코스피도. 이게 뭐 음봉 바닥은 여기밖에 없지 뭐. 2050. 여기 3개가 있었으니까. 4개. 예. 항상 우린 치약을 열어놔야 돼요. 주봉에서도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월봉에서 보니까 한 2050까지 보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일봉에 대략 2050에다가 꺼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래서 건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는 열어두는 거죠. 코스닥은 월봉 주봉에서 보면 코스닥은 잘 안 보입니다. 뭐 한 690건이 열려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이건 잘 안 보여요. 주봉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일봉에서도 일단은 이제 요 저점에서 지금 715 저점에서 잠깐 돌렸으니까 뭐 이런 그림이 나올지는 이제 주말에 있을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완전 타결이 되면 1이 가는데 완전 타결이 아닐 확률이 99%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늘어져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둘이 직접 만날 수가 있거든요. 도쿄에서 6월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만 안 나오면 돈은 잃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잠깐만 방심하면 훅훅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크게 그 동요시킬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하시고 나름 저는 뭐 우리 회원님들 포함해서 물론 종목은 있었습니다만 비중을 되게 좀 얕게 가져왔는데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번 주도 크게 데미지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당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그 시원한 한 방이 또 우리가 먼저 공포를 줬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예, 장이 맞췄는데 요거 정도를 마치고 본 영상은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공방을 하겠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